50대 배관공인 주인공, 아내에게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하필 거기서 만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김 집사님. 집에서 전화가 오는 와중에도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하는데요. 그 둘이 지키려 한 비밀과 그 관광버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서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잃은 건 무엇이고 얻은 건 무엇인지 주인공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민호입니다. 서울 근교 송파구에서 작은 배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게를 이어받은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가게 문을 열면 줄지어 놓인 파이프와 렌치들이 저를 반겨주죠. 아침 햇살이 진열장의 부품들을 비추면 반짝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늘 똑같아서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루 종일 막힌 배수관을 뚫고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보일러를 수리하는 일의 연속이에요. 손님들은 대부분 급한 상황에서 오시거든요.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다거나 온수가 안 나온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죠. 고객들이 역시 민호 씨가 최고야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긴 했어요. 일은 잘 되고 돈은 꽤나 벌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해요. 대학생인 딸 수진이는 서울 시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는데 주로 용돈 이야기나 성적 이야기가 전부였죠. 가끔 아빠는 요즘 뭐 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배관 수리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단순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토요일에는 집 정리하고 TV 보고 일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가끔 친구들과 치킨에 소주 한잔 하기도 했지만 대화 주제는 늘 똑같았어요. 경제 상황, 정치, 자녀 교육비 걱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뉴스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60살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해본 게 배관 수리뿐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기타를 치고 싶어 했고 여행도 가고 싶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꿈들을 포기하게 됐죠. 현실적인 문제들, 생계 걱정, 가족 부양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 중년 남자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특별한 버스를 탄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지낸다는 얘기였죠. 처음엔 그냥 여행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카페에 다시 가봤고 운 좋게도 그 남자 중 한 명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말로 특별한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스터리 자유버스라는 이름의 그 버스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내 외곽의 낡은 주유소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2만 원만 내면 하루 종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였죠.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본명을 말하면 안 되고 직업도 밝히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냥 별명으로만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게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평범한 배관공 민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지, 혹시 들키면 어떡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지루한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제가 모르는 흥미진진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이 찔리긴 했지만 이건 저만의 작은 모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평소처럼 손을 흔들며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골프장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내 외곽에 있는 낡은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정말로 버스가 올까 의심스럽기도 했거든요. 10분쯤 지나자 정말로 검은색 버스가 나타났어요.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덮고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 같았죠. 잠깐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발을 디뎠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로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버스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부드럽고 황금빛 조명이 감돌고 있었고 좌석들은 2개씩 마주보고 있었어요. 앞쪽에는 작은 무대와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제 또래의 중년분들이었는데 다들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셔츠, 밝은색 재킷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자리를 찾아 앉아서 준비해온 선글라스를 끼고 코트 안에 입고 온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정리했어요. 어두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 저는 배관공 민호가 아니라 그냥 민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유로운 남자 말이에요. 가이드인 젊은 남자가 큰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어요. 미스터리 자유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완전히 자유로워질 준비 되셨나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누구든 될 수 있어요. 환호성이 대답처럼 터져 나왔어요. 제 심장도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슴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모험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무엇보다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며 덜컹거렸어요. 커튼에 손을 대고 회색빛 도시를 잠깐 내다보다가 다시 손을 뗐습니다. 오늘은 관광이 아니에요. 오직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던 비밀스러운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찾는 여행이에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특별한 토요일이 시작된 거였어요. 버스가 계속 덜컹거리며 나아갔어요. 바깥 세상은 두꺼운 커튼 뒤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천에 대고 엔진의 진동을 느꼈죠. 그런데 갑자기 숨겨진 스피커에서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알던 노래였습니다. 1980년대 옛날 한국 가요 말이에요. 첫 음이 흘러나오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 노래 아세요? 라고 복도 건너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가슴을 두드리고 소리쳤어요. 순간 버스 안조명이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노란 전구들이 꺼지고 빨강, 초록, 파랑 조명들이 커튼 위에서 움직였죠.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모든 게 얼마나 밝고 화려하게 보이는지 놀랐습니다. 음악이 더 커졌어요. 베이스가 제 발밑에서 쿵쿵거렸습니다. 멜로디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인 분들도 있었는데 노래가 흐르자 모든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어요.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여자분이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발의 남자분은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축제에 온 아이들 같았고 갑자기 저도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제 손이 간질간질했어요. 발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어요. 복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춤출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춤출까요? 라고 물었죠. 그 사람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아요. 우리는 좁은 복도에서 춤을 췄어요. 동작은 간단했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이었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음악이 제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리듬에 몸을 맡겼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그 낯선 사람이 음악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저도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합류했습니다. 빨간 재킷을 입은 여자분이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파란 스웨터를 입은 남자분은 마치 다시 15살이 된 것처럼 파트너를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배관 가게를 잊었어요.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을 파이프들도 잊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버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셔츠가 땀으로 축축해진 걸 느꼈어요.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비밀을 공유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가이드가 앞쪽 작은 무대에 올라갔어요.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노래 준비됐나요? 우리는 다시 환호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여전히 거칠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기쁨으로 빛나는 남자가 보였어요. 음악이 느리고 달콤한 발라드로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더 어두워지고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가 무대에 집중됐어요. 가이드가 제 근처에 앉은 조용한 여자분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소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차분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관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노래하자 맑은 목소리가 버스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가가 찡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작은 순간들에서 찾는 위안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밤 뉴스를 보고 있을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노래가 끝나자 버스 안에 부드러운 박수가 흘렀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감사와 기쁨으로 빛났어요. 저는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이 비밀스러운 여행이 집으로 가져갈 추억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버스가 조용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자리에 몸을 맡기고 앉았어요. 마지막 노래를 흥얼거리며 뿌듯한 기분에 젖어 있었죠. 이마에 땀을 닦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흥분과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 좌석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기 앉아 있는 건 바로 우리 동네 교회의 김서연 집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단정하게 입고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를 인도하시던 그분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형광 핑크색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진한 립스틱까지 발라서 마치 20대 처녀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이 옆에 앉은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웃으면서 그 남자의 팔을 가볍게 치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듯 가까이 몸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그 엄숙하고 진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2번, 3번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집사님이 맞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특유의 눈웃음과 손짓, 목소리까지 똑같았거든요. 다만 지금은 평소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실한 분으로 통하는 집사님이 저처럼 비밀스러운 버스를 타고 있다니요. 게다가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규칙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이름이나 직업을 묻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모르는 척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사를 해야 하나요? 갈등하는 사이에 그 김서연 집사님이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재빨리 선글라스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려고 했지만 우리 눈이 완전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민호 씨?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충격은 감출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이 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연 씨? 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 호칭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빼고 불렀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음악이 잠깐 멈췄고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둘 다 동시에 터져나오듯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우스웠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죠. 민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서연 씨가 눈동자를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어색함보다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서로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예요. 민호 씨는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서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오게 되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상이 너무 지루해서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고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연 씨는요? 그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해요. 교회에서는 항상 모범적이어야 하고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여야 하잖아요. 가끔은 그냥 제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서연 씨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 완벽해 보이던 그분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시면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최고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즐거운 사람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때 버스 앞쪽에서 새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한국 트로트였는데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춤추실래요? 라고 서연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주저했어요. 교회 집사님과 춤을 춘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배관공 민호와 집사 서연이 아니었죠. 좋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복도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서연 씨는 정말 춤을 잘 췄어요. 평소 단정한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죠. 심지어 어깨를 들썩이고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3개월 동안 배우신 거예요? 라고 음악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원래 대학 때 댄스 동아리 했거든요. 라고 서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모습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소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서연 씨에게도 젊고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음악이 더 신나게 바뀌자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 더 역동적으로 춤을 췄어요.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브레이크 댄스를 시도하고 50대 아주머니가 걸그룹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신선했어요. 서연 씨가 빙글빙글 돌면서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았나 봐요. 숨겨진 즐거움이 정말 많아요. 그때 또 다른 승객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화려한 스팽글 재킷을 입은 50대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근처 병원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기 처음 와보셨어요? 라고 물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와, 부러워요. 저는 벌써 6개월째인데 처음 왔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는 기분이잖아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한 분은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여기서 다시 웃음을 찾았다고 했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나눴어요. 서연 씨와 제 손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전기가 흘렀어요. 우리의 비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서연 씨가 속삭였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민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평소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서연 씨가 말이에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는 약속처럼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그 순간 느꼈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면이 있고 일상 속에 숨겨진 모험들이 가득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게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서연 씨 같은 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생긴 거였거든요. 버스가 드디어 작은 해변 마을에 멈춰 섰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로도 머리카락으로도 심지어 혀끝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부드러운 모래가 물가를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아늑한 담요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디를 봐도 파도가 해변으로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이리 오세요라고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이 풍경 좀 봐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제 옆을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모래의 발자국이 남았어요. 물 위에 햇살이 수백만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물가 근처 큰 바위를 찾아 앉았어요. 파도가 해변의 비밀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밥과 음료수가 들어있는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어요. 한국 음식은 바다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람은 부드럽지만 꾸준히 불어왔어요.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고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갈매기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도 실어왔어요.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가리켰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래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났어요. 가슴에 따뜻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일어나 물가로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밀려오는 파도가 발목을 간지렸습니다. 몸을 굽혀 한 움큼의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어요. 자유로움이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는 바다와 하늘이 완벽한 선으로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낮아져서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릴 때까지 머물렀어요. 세상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가이드의 목소리가 우리를 버스로 불렀어요. 버스에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변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버스에 다시 올라탔어요. 자리를 찾아 앉으며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라고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해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라고 그녀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의 웃음소리도 조용해졌어요. 다음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 왜 전화가 올까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옆에 있는 서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호 씨 도와주세요.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얼굴로 열이 확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커튼에 손을 대고 그 뒤에 숨을 수라도 있는 듯 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어요.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교회 봉사활동 중이라고 하세요. 빨리요. 서연 씨의 답장이 2초 만에 왔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알면 어떡하지? 진실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그때 서연 씨가 핸드폰을 치우고 창문에 기대는 걸 봤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숨겨주는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음 노래를 시작했어요. 경쾌한 곡조였습니다. 빠른 멜로디였죠. 초록색과 빨간색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음악이 잠깐 제 걱정을 삼켜버렸어요. 그래도 눈기로 서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분 눈에서 안도감을 봤어요. 입모양으로 다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믿은 것 같았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박동도 천천히 진정됐습니다. 우리 우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깨달았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호했거든요. 노래가 고조되자 일어나서 발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복도에서 춤을 췄어요. 좌우로 박자에 맞춰 박수 한 바퀴 돌기. 주변에서 다른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버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으며 숨을 고르게 했어요. 서연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라고 속삭였어요. 웃음을 나누며 남은 여행을 위해 자리에 편안히 앉았어요. 우리의 비밀이 거의 들킬 뻔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유대감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스터리 자유버스에서는 항상 이 우정과 이 자유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버스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숨겨진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내리자마자 마을의 밝은 불빛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버스 안의 따뜻한 빛에서 밖에 시원한 밤 공기로 적응하려고 눈을 깜빡였어요. 서연 씨와 저는 버스 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춤추고 해변을 걸은 후라 발이 조금 뻣뻣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피곤하지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라고 작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우리의 비밀 모험을 위해서요라고 그분이 속삭여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라고 밝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라고 동의했습니다. 떠나려고 몸을 돌렸지만 둘 다 걸어가지 않았어요. 발이 보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 밤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싶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라고 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또 올 거예요라고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라고 전보다 크게 말했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길 쪽으로 몇 걸음 함께 걸었어요. 우리 위로 가로등이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색깔들을 떠올렸어요. 빨강, 초록, 파란 조명들 말이에요. 해변에서 반짝이던 바다도 생각났습니다. 위기가 우리 비밀을 거의 깨트릴 뻔했을 때 함께 나눈 웃음도 떠올렸어요.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밤 공기가 피부에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나무들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를 돌아봤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밝고 맑은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절대로요. 큰 길에 도착했어요. 버스가 우리 뒤로 떠나가면서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눈처럼 빛났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서연 씨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요? 라고 희망을 담아 물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드디어 헤어졌어요. 제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걸음마다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차 키를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토요일은 다시는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15년간 반복된 일상 속에서 배관 수리와 뉴스 시청이 전부인 삶이었죠. 하지만 나름의 일탈을 통해 깨달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숨겨진 특별함이 있고 일상 속에 비밀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걸요.
모범적으로 보이는 어느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나이에 상관없이 확인하고 싶다는 것도요. 저는 인생은 안전함보다는 작은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주인공이 잘한 걸까요? 아니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도를 한 걸까요? 또한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인생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